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중에 다우지수는 아래쪽을 좀 흔드는 모습이 나왔죠. 32,000에서 31,500 사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꼬리는 달았는데 꼬리가 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시초가에는 좀 약세 구간으로 출발하는 영향을 미쳤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 정도 밀리면서 12,000 구간을 흔드는 정도는 나왔습니다. 꼬리가 나왔지만 길지 않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뭐 후폭풍성 여진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급락이 나오지 않았죠. 개파락으로 밀리긴 했지만 급락이 나오지 않고 어제 오늘 해서 사실 잭슨홀 미팅 이전의 주가를 거의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오히려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선방을 해주면서 그동안 밀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그러면은 정강 후약의 가능성도 한번 고려는 해볼 법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덜 밀린 영향은 있지만 그래서 정강 후약식으로 뭐 엄청나게 뭐 밀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 뻗어가면은 아주 나이스하겠지만 좀 제한적인 상승 후에 좀 숨고르기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내일 오후에서 뭐 금요일 사이 정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수요일 정도부터 화요일까지는 낙폭을 제한하고 이제 수요일 정도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화요일 날 일찍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화요일 오고 한 수요일 정도 생각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먼저 움직였다. 그럼 쉬는 것도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됩니다. 물론 강하게 치고 가면 그냥 고맙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아 강하구나 고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7,000원 이렇게 매수하고 잡힌 거는 이 마감 이후에 뭐 블록딜 물량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 정도는 아닙니다. 매수 물량이 매수한 건 맞는데 2천억 정도 매수가 나왔고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블록딜 나온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5천억 이상을 좀 제외하더라도 이 코스피 주식을 2천억 이상 매수 그리고 코스닥 주식을 뭐 6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어제 매도했던 물량은 뭐 고스란히 다 채우고 더 채우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파생 동향에서는 이제 상승을 좀 제한할 가능성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제 2,500 부근에 다 왔죠. 2,500 부근에 다 오면 어떻게 된다? 슬슬 이제 힘이 약해진다라고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전망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짧게 보면은 한 2,400 후반에서 2,500 정도 수준이고 얘가 미친 척하고 나 엄청 강해 하고 가봐야 나 뽀빠이야 하고 가봐야 2,550 구간 건드리는 정도 그리고 안착보다는 다시 이렇게 2,500 전후 구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수급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선물을 일부 청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매매했던 거 일부 청산하는 개념 생각하시고 콜옵션 같은 경우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 하기 시작했죠. 풋옵션은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일부 좀 축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이제는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그래서 빠르면 내일 오후 늦으면 뭐 모레 정도에는 이제 상승을 좀 제한하고 휴식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치고 가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쉬어가는 구간을 생각하고 더 가면 좋은 건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쉬면 실망하시죠. 그러니까 쉴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더 가면은 나이스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동향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상승에 좀 부담을 주는 여건으로 좀 돌입하고 있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 수급 여건을 좀 잘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마지막 날이니까 간단히 보면 주봉 차트로는 올해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락 추세를 만들던 구간을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2650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2650, 2700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뭐다?
추세가 하락 구간을 돌려내고 벗겨내고 상승으로 돌려세울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월봉으로 봐도 하락을 급락을 제한하고 반등 구간을 만드는데 2650에서 2700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만 기존의 장대 음봉을 넘어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안에서 반등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이겨내야지, 여기서 이렇게 빼꼼하고 이겨내야지만 증시가 이제 반등을 마치고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거다. 반등은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 반등이고, 상승은 이 구간을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걸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상승이 아닌 반등 구간이다. 2650에서 2700을 넘어가야 상승 구간이다라는 거를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지수가 못 가더라도 코스닥은 괜찮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오늘 1% 정도 상승 보이면서 최근에 뭐 이런 모양을 좀 만들고는 있죠. 근데 이 구간은 빠르게 뭐 벗겨내기만 한다라고 하면 815포인트 정도 이 구간만 회복해서 벗겨내준다라고 하면 바로 전고점이고, 전고점도 넘어가면 뭐 900포인트까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먼저 움직이고 좀 기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오를 때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오르고 회복이 빠르고, 대신 밀릴 때도 조금 과감하게 밀렸다가 가격 조정을 주고 또 올라오는 이런 변동성 강한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 되돌린 상황에서 쉬는 모습,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음 달에 해줘야 되는 거는 이 한 900포인트 정도 수준, 800 후반에서 900포인트 정도 되는 이 수준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900포인트 넘어가는 게 코스닥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을 이렇게 예쁘게 잘 마무리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1% 올라왔지만 뭐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는 뭐 쉬어가는 흐름을 아직까지는 뭐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올라와도 이 구간이에요. 이 62,500원에서 57,500원 이 구간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도 흥, 내려가도 흥,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62,500원을 넘어서 돌파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 67,500원 단계를 볼 수 있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만원 한 초반 초중반 정도 넘어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자율 반등 구간이구나, 여기는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 우리가 또 틈새를 찾아야 되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밀렸을 때 기회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밀렸을 때 LG노텍 같은 경우를 보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강한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BH를 보면 된다. BH 같은 경우는 이미 28,000원 구간을 돌파해 있고, 이 구간에서 수렴까지 잘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발산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강한 종목 볼 때 계속 말씀드리죠. 이 아이폰 관련주, 아이폰 14 기대감으로 본다. 강한 종목은 BH다 설명드렸고, 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더구전자, 현우산업 이런 종목들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이제 17,000원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있죠.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운데, 여기서 그럼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면서 거래량을 한 번 더 실어줄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현우산업, 더구전자 같은 경우 좋았고, 오늘은 덕산네오룩스랑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OLED 관련 쪽으로 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존의 덕산네오룩스도 이 33,000원 구간만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의심되는 구간입니다. 돌파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오늘로써 돌파는 확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덕산네오룩스를 비롯한 OLED 관련주,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덕산테코피아는 오늘 뭐 애초에 날랐고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쪽은 메타버스랑도 엮여 있죠. 영우 DSP라든지 아니면은 HP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제이스텍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장비주들은 그냥 조금 시원찮은데 일단 알려는 드리면은 뭐 ICD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뭐 기존에 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대형 쪽이라서, 근데 야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힘이 좀 약합니다. 이쪽은 대형 쪽에 LG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 쪽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그리고 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뭐 볼 수는 있겠죠.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폴더블 관련주도 이제 슥 다시 보시면 되겠죠. KH바텍이라든지 뭐 세경하이테크라든지, 강한 종목은 UTI 얘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DKT 같은 경우도 양호하고요.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서 아니면 뭐 인탑스라던가 많죠 종목들은 폴더블 관련주들 기존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그룹주가 살금살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스모 기대감이 있죠. 간암 1차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선양낭성암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 맞추면은 이제 치료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조건부호가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상 이상만 맞춰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HLB 그룹주들, 뭐 생명과학, 제약 등등 이런 그룹주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49,000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은 뭐 완벽하겠죠. 자, 그리고 S모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볼 수 있냐? 다음 주까지는 볼 수 있다. 추석 전까지 볼 수 있고 결과가 잘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나는 모르겠다. 바이오주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혹시나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설 연휴 아니 추석 연휴 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치과용 플란트 중국의 VBP 제도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스테인 플란트는 횡령 때문에 이렇게 밀려있는데 역시나 그 업계 1위 자리 굳건하고 실적 역시나 좋다. 그러니까 21만 5천 원 회복되는 거 어렵지 않다. 이거 회복되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회복되면서 당일날 뭐 바로 급등이 나왔네요.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워낙 뭐 약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덴티움이라든지 디오라든지 뭐 레이, 바텍, 레이언스, 덴티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주 이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회복되고 있고 뭐 에이스토리, 사마네톡스 이런 쪽이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좀 움직였었죠. 근데 이 중에서 핵심은 조금 전에 이 추석 연휴 전까지 에스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연휴 기간 끝나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비슷한 개념으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미상 기대감이 있죠. 그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14개 부분에 지금 후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텃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인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많죠. 그래서 뭐 7, 8개 이상은 받지 않겠느냐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600원 구간을 회복 시도를 하면서 아래서 뭐 짧게 이중바닥 만들고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HLB와 함께 추석 연휴 전까지 이슈 정도로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당연히 좋은 거죠. 그동안 이제 다른 이제 시상식에서는 많이 수상을 했는데 에미상은 또 이제 의미가 남다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에서 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결과를 내서 결정하겠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워낙 신중했었으니까 이제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조금 올라왔다. 6% 올라왔지만 워낙 많이 밀렸었으니까 이제 조금 올라온 수준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뭐 JYP 큐브엔터 이런 쪽은 뭐 우리가 뭐 꾸준히 그냥 볼 수 있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SMCNC 같은 경우 SM그룹 쪽이 오늘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해서 이슈를 받았는데 지난 6월에도 이스만 뭐 프로듀서하고 보아 이사죠 보아 씨하고 이제 사우디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우리나라 엔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우디 대표적으로 가고 이제 중동을 한번 순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내년 1월 정도 예상되는데 뭐 같이 뭐 외교적으로 참여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뭐 수주전에 뛰어든다라고 하니까 SM그룹주가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4,000에서 4,200원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21선 갭으로 넘어와서 유지해주는 건 좋습니다. 눌릴 때 사도 되고 아니면은 요 구간 이제 넘어갈 때 사도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휴식을 취해주고 아래 꼬리를 간다거나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서 좀 난 싼 종목 볼래 하면은 DOU 같은 경우는 이제 싼 종목으로 볼 수 있고 대신 4만 원을 넘어가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4만 원 넘어가야 강해진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식량 관련주들 최근에 한번 급등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딱 조정 받을 만한 구간까지는 쉬고 있죠. 그래서 한 방 정도는 남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시다 싶으면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 방 정도는 가능성은 충분한데
여기까지 가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뭐 9,500원 구간 아니더라도 한 방 정도는 이렇게라도 양봉을 하나 세워줄 법한데 일단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뭐 요 21선 구간 이탈할 때라도 정리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반등 나올 때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정리하시던지 해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니까 뭐 현재는 뭐 충분히 수익 구간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고려산업, 뭐 한일사료, 한탑, 뭐 푸드나무 뭐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 맥널티는 이제 매각 이슈 뭐 얘기 나왔다가 다시 한번 뭐 제자리를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7,000원 위에 있으면 7,000원 초반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돌파한 후에 조정까지도 뭐 예쁘게 잘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커피값 인상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식량 관련주를 움직일 때 같이 뭐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사에너빌리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록들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쉬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원전 쪽은 꾸준히 뭐 수주 얘기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푸시를 하고 있고 체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나오는 쪽이 많습니다. 뭐 영국, 뭐 폴란드 뭐 많습니다. 얘기는. 그러니까 원전 쪽은 이번 정권 내에서는 그냥 꾸준히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기대감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원전 쪽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강력하게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을 되돌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가장 강력하게 밀어주는 쪽이고 이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뭐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쪽이다 보니까 뭐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수소, 그리고 풍력,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보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8월의 마지막 시황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